안녕하세요. 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지금은 저 혼자서 남편 없이 키우는데 남편 놈이 진짜 그렇게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버리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저하고 남편이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사실 저희 속도 위반을 했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죠. 그니까 어찌 된 거냐면 술 모임이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사이였지만 둘 다 서로 술을 먹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친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동안 취직한다고 한동안 술을 마시지 못했는데 결국은 몸이 적응 못해서 술에 취하면서 정신이 없어졌죠. 정신 없어진 남편은 절 데리고 제가 머무는 자취방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애초부터 절 노리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술을 많이 따라주었거든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임신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걸 남편한테 말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은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저 하룻밤 말고는 따로 같이 자거나 그러지 않아서 예상을 못했다면서 아이를 지을까? 라고 권유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아이를 지을 수 있냐고 하니까 남편이 마지못해 책임을 지겠다며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뭐 그렇죠. 난데없이 어느 남자가 소중한 딸을 막 임신시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오래 걸렸죠. 시댁에서도 별로 달갑지도 않았어요. 저를 보면서 뭐랄까 시월드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에 약점 잡힌 듯한 표정으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한테 막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뭐랄까 많이 조심하고 그러는 편이었죠. 어머니 왜 그렇게 쩔쩔매세요? 저 어머니한테 허튼 짓 안 했잖아요. 그냥 좀 잘 챙겨주려고 하는 거야. 뭐 별거 없고 몸조심 좀 혀. 라고 말하며 굉장히 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제가 부자도 어디 회장님 딸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딱히 저한테 뭐라 하지는 않으니까 흔한 시월드는 경험하지는 않았죠. 남편도 시댁하고 좀 비슷하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다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를 보면 뭔가 좀 꺼리거나 멀리 하려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야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생겨서 오래 가는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그저 외면하는 걸 넘어서 주말만 되면 툭하면 어디 약속이 있다느니 야근이라느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출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애를 보는데 뭐 영 힘들었죠. 저도 맞벌이를 하는데 애와 청소, 빨래까지 하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죠. 주말에는 그래도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영 보이지를 않으니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갔다 오는데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차가 따로 있거든요. 워낙 남편 놈이 하도 출장 가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찼거든요. 남편 차에서 남편이 내리는 것 보고 인사하려 하는데 웬 여자랑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그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난리치네요. 진짜 설마 그동안 관심이 없던 게 저 여자한테 관심이 가서인가 하고 다가갔는데 대화 소리에 멈췄어요. 자기 여기 옆편네하고 아예 결혼했나 보던데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줄까? 뭐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다 여기 집사람이 본다고. 아주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더니 그러고도 사람이야? 자기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그게 아니면 다 말할 테니까. 안 돼. 나 빚이 있어. 그건 좀. 그야 당신이 만들어내는 업보지 내 알바야? 이런 말이 주고받는 것 보고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상간녀 같은데 서로 사랑하며 주고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상간녀한테 협박당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빚이라니. 설마 대체 남편이 뭔 짓을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편물로 빚이 있다고 날라오고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동네방네 다 떠돌고 들어왔는데 뭐 그 모든 걸 다 본 제가 문 앞에 딱 있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갑자기 라고 말하자마자 제가 국자로 마구 때렸죠. 이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애도 있는데 웬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리고 빚은 다 뭐고 왜 네가 여자한테 돈을 줘야 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응? 이라고 말하며 온 물건들을 다 던지며 화를 냈죠. 아이는 밖에서 왜 싸우냐고 울고 있고요.
너 빚 뭐야? 어디서 사채를 썼어? 대체 뭔데? 라고 말하니 남편이 손을 싹싹 빌며 그게 아니라며 그냥 그 여자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정말이라고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다라며 말하니까 변명처럼 들려서 바로 국자로 쫓아내고 남편의 물건들 다 밖으로 던졌죠. 그 뒤로 그렇게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었고 아이한테는 잠시 친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어떻게든 둘러댔죠. 뭐 솔직히 아이도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험한 소리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는데 네, 그 몹쓸 상간녀였죠. 전 보자마자 획 돌려고 하지만 그 여자가 절 부르면서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짜고짜의 모습에 왜 이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며 말하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왠지 궁금해져서 아이는 근처 놀이터로 보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전 형님처럼 그 남자한테 놀아놨어요. 그 남자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모르시죠? 대체 난데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데 그 남자 이미 저와 만나기 전부터 한 여자를 사귀면서 딸아이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도 자기도 사귈 때 그 여자와 제가 사귀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해요.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여자만 보면 어찌나 환장을 하는지 아마 주변에 낙태한 여자들이 많을걸요. 이미 그 여자들하고 연락이 돼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소를 할까 하는데 그 남자가 하도 사정을 해서 그간의 정으로 봐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형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같이 해요. 안 그래도 저 남자한테 사기를 당한 게 있고 해서요. 뭔 사기인가 하는데 남편이 글쎄 돈을 빌려달라며 상간녀한테서 빌렸는데 잠적해버리고 그 뒤로 한동안 보지 못했다 하네요. 그런 걸 들으니 상간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남편을 같이 조지기로 결심을 했죠. 보니까 남편이 오래전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전 그걸 몰랐거든요. 때마침 거기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지인한테 그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회사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끊임없는 질타로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관두게 되었죠. 남편은 곧장 저한테 와서 왜 이러느냐며 그동안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며 막 뭐라고 하는데 전 이미 남편이 올 줄 알고 상간녀와 그 외 남편한테 피해 입은 여자들을 이미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부르니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너 숨겨진 아내가 있다고 하던데 혼인신고 안 했지? 이미 딸아이를 가지고 있다며? 여태 자꾸 야근하고 그런 게 네 딸아이 때문이냐? 어쩐지 시댁에서도 왜 그렇게 나한테 쩔쩔매나 싶었지. 시댁에서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며 봐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봐주겠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그 네가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거 그 여자한테 갚아. 아, 이미 소송 걸어서 그 몇 배를 줘야겠네. 그리고 네가 장난감같이 버린 여자들을 어떻게 해보고. 이야기는 됐지? 그럼 꺼져 라고 말하며 남편을 내쫓았죠. 현재 위자료는 다 받아냈고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네요. 뭐 사실 듣기 싫어서지만요. 일단 남편은 그 뒤로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남자가 이리저리 일을 벌이고 사는 걸 꿈에도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면서 남자 맘에 든다고 사귀지는 마세요. 진짜 저처럼 훅 가요. 그래도 다행히 좋게 끝나서 이후로는 그냥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